안녕하세요. 강성원입니다. 게으름 파이썬 챕터 4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넘파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ND 어레이의 재형상, 리쉐이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버벅거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러한 4 곱하기 5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의 각각의 원소를 5와 5, 15랑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을 했었는데 여기서 에러가 났었습니다. 이 에러가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참고로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Chained Comparison이라고 부릅니다. 체인드 컴패리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파이썬에서는 이것을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파이썬에서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자, 다른 언어에서는 아마 이거를 이렇게 체인드 컴패리슨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먼저 비교하고 그 결과를 마이너스 1이랑 비교를 할 겁니다. 파이썬은 다릅니다. 파이썬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을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AND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 부등호랑 똑같이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이썬에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체인드 컴패리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넘파이에서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넘파이에서도 이걸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A와 15를 비교를 하겠죠. 자, 각각은 됩니다. 각각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각각 원소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AND가 문제입니다. 자, 파이썬에서 AND가 있으면은 이 AND는 논리 연산자인데 나중에 조건문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AND가 있으면은 이 각각의 P 연산자를 이것도 연산자니까 각각의 P 연산자에다가 무엇을 씌우냐면은 bool이라는 함수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 P 연산자를 true, false로 만드는데 지금 이것도 ND 어레이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결과 이것도 ND 어레이인데 ND 어레이는 요소가 2개 이상이면은 bool 함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거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true, false면은 true는 true대로 false는 false대로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0이면은 뭐 false, 그러니까 제로면은 false, 넌제로면은 true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이러했었고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거 인덱싱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14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셋 그 다음에 하나 둘셋 4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0, 1, 2 그 다음에 0, 1, 2, 3이니까 여기 2,3이라고 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의 두 번째 요소는 0, 1, 2니까 여기 11에서 15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11에서 15가 나오는 거고 이것의 세 번째니까 0, 1, 2, 3 해서 1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으로 인덱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ND 어레이 재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형상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요소가 20개 있죠? 20개를 이렇게 4 곱하기 5로 만들 수도 있지만 5 곱하기 4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순서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좌우를 뒤집거나 위아래 뒤집는 것 할 수 있을 거고 트랜스포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줄로 쫙 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그 다음 요소에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1D 어레이로 1, 2, 3, 4, 5부터 해서 20까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재형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단 함수들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뭐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리쉐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상은 영어로 따지자면 리쉐이핑이지만 정말로 리쉐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numPy에 리쉐입이라는 함수가 있는지 볼게요. 함수가 있네요. 자 numPy의 리쉐입에다가 제가 요 A를 여기다 그냥 써놓고 하겠습니다. A를 4 곱하기 5니까 이왕이면은 요소가 24개가 있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그 24는 약수가 많으니까 좀 다양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24개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전에 일일이 타이핑을 했는데 사실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반복문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었네요. 리쉐입을 알면은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A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A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떤 쉐입으로 만들 거냐면 여기에다가 좀 전에 그냥 기다려 볼 걸 그랬네요. 기다리면은 여기 리쉐입에 np 리쉐입에 어레이를 넣고 그 다음에 new shape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쉐입을 넣어볼까요? 24개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간단한 건 6 곱하기 4겠죠? 자 해보면 어떤가요? 6 곱하기 4가 됐죠? 그리고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ND 어레이에서 요소의 순서는 어떤 식으로 순서를 매기냐면은 먼저 첫 번째 행의 요소들을 쭉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행, 또 그 다음 행, 그 다음 행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행렬로 따지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3차원 배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렬이라는 게 없으니까 거기는 행과 열과 또 깊이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어느 방향을 먼저 할까가 좀 애매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6 곱하기 4 쉐입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쉐입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6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껍질을 하나 들어갔을 때 나오는 덩어리의 개수. 지금 6개죠?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요소의 개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쉐입에 대해서는. 자, 리쉐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뭐 다양한 모습으로 해볼 수 있겠죠? 8 곱하기 3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9 어떤 순서인지 딱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12, 2 곱하기 12 해볼까요? 2 곱하기 12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24개를 30개에다가 집어넣는 건 안 되니까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쉐입을 이런 모양으로 쓰지 않고 그냥 24라고 쓰면은 1D 어레이가 나옵니다. 요게 리쉐입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함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flatten이라는 것입니다. 자, A라는 행렬을 만들었죠? flatten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쉐입은 제가 numpy의 함수로서 사용을 했고요. flatten은 A라는 이 ND 어레이의 메서드로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메서드가 있죠? flatten은 그냥 인저 없이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바로 1차원 배열로 쭉 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행을 여기 뒤에다가 쭉쭉쭉 이어 붙여서 하나의 1D 어레이로 만드는 거죠. 이게 플래튼이 되겠습니다. 플래튼을 하고 나면은 플래튼을 하고 난 다음에 쉐입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4, 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플래튼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전치 행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치 행렬은 지금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치 행렬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ND 어레이에 T라는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는 메서드가 아니라 그 프로퍼티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메서드라면 이렇게 괄호를 쓸 텐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프로퍼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A에 우리 보통 그 수학에서 트랜스포즈를 할 때 A에
위첨자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쓰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자, 이걸 플래트넘 어떻게 될까요? 1, 7, 13, 19, 2, 8, 14, 20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1, 7, 13, 19, 2, 8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포즈고요. 트랜스포즈를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넘파이에 트랜스포즈를 하고 A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즈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은 A가 2D 어레이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가 잘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다른 걸 하나를 만들게요. 자, B는 MP 어레이에 0,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자, B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쉐입이 4죠. 자, 이건 쉐입이 4입니다. 4,입니다. 이걸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4 곱하기 1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1D 어레이는 어차피 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엑시스 0밖에 자, 이 1D 어레이는 엑시스 0밖에 없고 그 엑시스 0이 어느 방향이면 이 방향입니다. 자, 2D 어레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쉐입이 지금 원래 A의 쉐입이 4 곱하기 6이었죠? 자, 이걸 6 곱하기 4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쉐입이 그냥 4죠. 자, 뒤집힐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4가 나오는 겁니다. 트랜스포즈가 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랜스포즈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MP 어레이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대괄호를 감싸는 거니까 이제는 그 한 번 더 대괄호를 감싸면 크기가 4가 아니라 1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걸 트랜스포즈 하는 거니까 4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1D 어레이를 2D 어레이로 바꾸면서 트랜스포즈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립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넘파이에 플립 LR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LR은 뭐냐면은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LR이 A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해볼게요. 자, 레프트 라이트를 뒤집으면은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이 되시죠? 자, 6, 1에서 6까지였던 게 6에서 1까지가 되는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업다운이 있지 않을까요? 업다운도 이렇게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몇 가지 재형상하는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쉐입 말씀드렸고요. 플래트 말씀드렸고,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여기 플립 LR과 플립 UD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리쉐입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랑 그냥 24 쓰는 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자, 24만 쓰는 거는 원대 어레이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면 2D 어레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면 대괄호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대괄호가 2개가 만들어지죠. 이 2개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24만 썼을 때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트랜스포즈가 안 될 거고요. 1,24를 쓰고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렇죠? 이 차이도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조금 헷갈립니다. 이 내용이. 자, 우선은 잘 보시면은 제가 리쉐입은 넘파이의 함수로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플래튼이나 t 같은 경우는 이 ND 어레이에 붙어있는 메서드나 프로퍼티로서 실행을 했죠. 자, 이게 다릅니다. 여기 밑에다가 제가 다시 쓸게요. 자, 메서드인 것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우리 했던 것이 리쉐입 했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 했고 T랑 트랜스포즈 2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쓸게요. T랑 트랜스포즈 했고요. 그 다음에 플립 LR, 그
다음에 플립 UD를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리쉐입, 플래튼, T, 트랜스포즈, 플립 두 가지. 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메서드인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서드인지 확인해 보려면은 그냥 A에다가 찍어 보면 됩니다. A의 리쉐입이 있을까요? 있네요. 자, 메서드인 것. 메서드인 것. np의 죄송합니다. 다시 nd array의 지금 아이패드 연결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자, nd array의 리쉐입은 메서드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 a 뒤에 리쉐입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리쉐입 그다음에 또 볼까요? 플래튼도 아까 메서드였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리쉐입 플래튼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지 말고 메서드 또는 속성인 것이라고 쓰겠습니다. 아까 t도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 여기 트랜스포즈 있는지 볼게요. 트랜스포즈도 있네요. 플립 LR 볼까요? 플립 LR은 없네요. 자, 그러면 numpy의 함수인 것은 플립 LR, 플립 U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확실히 numpy의 함수죠. 자, 그런데 numpy의 리쉐입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둘 다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능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numpy 리쉐입 있고요. 그럼 리쉐입을 제가 여기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자, numpy의 플래튼 있을까요? 플래튼은 없죠? numpy에는 플래튼이라는 게 없다고 나옵니다. 그럼 플래튼은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numpy의 t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t는 메서드 또는 속성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속성으로 써야 되고, 트랜스포즈는 아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는 여기로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트랜스포즈랑 리쉐입은 메서드로서 써도 되고, numpy의 함수로 써도 되고요. numpy 그 플립 LR과 플립 UD는 함수로서만 존재하고, 플래튼과 t는 메서드와 속성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좀 그런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카피를 반환하는 것 그리고 뷰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를 제가 다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B에다가 A의 리쉐입 아까 리쉐입이 둘 다 되는 거였죠? 자, A의 리쉐입 A를 한 다음에 제가 뭐 8, 아니다. 3 곱하기 8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B에는 자,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를 A의 리쉐입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것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허용을 하는군요. 자, 이거 제가 이따가 매뉴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들어가죠? 자, B의 0번째의 0번째를 제가 1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A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A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죠? 리쉐입은 뷰를 반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B는 제가 B를 다시 볼게요.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이렇게 생겼죠? 두 개가 생긴 게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요소를 다른 모양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A라는 게, 제가 이걸 카피해서 올게요. 지금 A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B가 A와 서로 다른 별개의 어레이가 아니라 같은 어레이를 다른 모양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를 바꾼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는 A를 바꾸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더 그 쉬운 그림을 조금 더 그려드리면은 A를 이렇게 만들게요. 제가 0, 1, 2, 3으로 바꾼 다음에 B를 MP에 이번엔 MP로 해볼게요. 리쉐입. 자, A를 바꿔야죠. 2 곱하기 2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B의 0번째, 0번째를 100으로 바꾸면 A도 바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A가 지금 갑자기 펜슬이 안 써지네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A가 0, 1, 2, 3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B는 당연히 다르게 생겼겠지만 똑같이 이 A를 다른 모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를 바꾸면 A도 같이 바뀌는 거죠. 자, 리쉐입은 이렇게 뷰를 반환하는 겁니다. 좀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리쉐입은 해결이 됐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플래튼 한번 볼까요? 자, A에 플래튼을 하고 나서 일단 B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면은, 자, 1D 어레이로 생겼죠? B에 이번에는 0번째를 100으로 바꾸고 A를 볼게요. 안 바뀌죠? 무슨 말이냐면은 플래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카피를 반환하는 것으로 가면 됩니다. 트랜스포즈 해볼까요? 트랜스포즈 먼저 결과를 보고요. 결과 잘 나오죠? B의 0번째에 0번째를 100으로 바꾸고 A를 보면 A가 바뀌죠? 그래서 자, 이 트랜스포즈도 뷰를 반환을 합니다. 트랜스포즈는 어떨까요? 바뀌죠?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똑같습니다. 자, 플립은 또 어떨까요? 플립은 넘파이 함수였죠? 플립 LR A. 자, 플립을 하고 나서, 자, 이게 지금 재밌는 결과죠. 자, 플립을 하고 나서 여기 6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B의 0번째, 0번째는 6자리를 바꾼 거예요. 여기를 100으로 바꾸고 A를 보니까 A의 어디가 바뀌나요? 여기 6자리가 0으로, 저기 100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같은 어레이를 뷰만 다르게 보는 거라는 게 딱, 이걸 보면은 딱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뷰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그 구분을 해 봤어요, 제가. 첫 번째 구분 방식은 메서드 또는 속성으로만 쓸 수 있는 것. 속성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파이의 함수로만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둘 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피를 반환하는 것, 뷰를 반환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공식 문서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조금 읽기가 힘드는 거지, 사실은 찾아보면은 다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한번 열어드려서 보여드릴게요. 그 공식 문서는 여러분이 항상 언제든지 그 찾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넘파이 리쉐입에 보시면 아마 그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쵸? 넘파이 지금 리쉐입에 리턴이 new view object죠? if poss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뷰를 반환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플래튼이 있었습니다. 자, 플래튼이 어디 있을까요? 아, 플래튼 여기 있네요.
자, 플래트는 copy of the arra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래트는 카피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플립도 있었죠? 자, 플립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플립 여기 있네요. 플립 LR. 자, 여기도 보면은 음, 그렇죠? 여기도 뷰가 리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 문서에 보면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직접 저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식 문서에 여기 보면 Array Manipulation Routine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이 하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궁금하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이 레이블이라고 불러야 될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플래튼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플래튼이랑 똑같은데 플래튼은 카피를 반환하는 거고 이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 뷰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나와 있진 않은 것 같네요. 이거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A에 A에 이게 맞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먼저 B를 보면은 똑같이 1차원으로 펴지죠. B의 0번째를 100으로 바꾸고 A를 보면은 A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 플래트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리쉐입을 할 때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트랜스포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3차원 이상일 때는 트랜스포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차원 그냥 아무거나 만들겠습니다. A는 뭐 그냥 원수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쉐입을 제가 2, 3, 4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A에 키를 한 다음에 쉐입을 보면은 자, 아까 만약에 여기가 2,3이었다.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하면 3,2가 되죠? 자, 2, 3, 4의 트랜스포즈를 하고 쉐입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4, 3, 2가 나옵니다. 이 쉐입이 뒤집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궁금하죠? 어떤 순서로 뒤집힐까? 라는 게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아이패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펜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펜슬의 문제인지 아이패드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우스로 그렸습니다. 지금 자 여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크기의 여기 원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 들어갔을 때 덩어리가 2개, 그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에서 또 한 커플 들어갔을 때 덩어리가 3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 들어갔을 때 4개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그림을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마치 여기가 이 방향으로 마치 층이 나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층이 나 있는 이 방향이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엑시스 0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4가 지금 여기가 3칸이고 여기가 4칸이죠. 그래서 이 방향 보통 그림이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 방향이 엑시스 1번,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엑시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np array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이왕이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만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쓰고 올게요. 생각해보니까 숫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리쉐입을 하면 되죠. np a 레인지를 해볼까요? 1부터 25까지를 하고 이걸 제가 6, 2, 3, 4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모양이죠. 지금 이 모양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에 여기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3, 여기 4,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5, 6, 7, 8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이걸 보고 계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쓰고 올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리쉐입을 리쉐입을 하지 말고 일단 트랜스포즈를 먼저 해볼게요. 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지금 요거 쉐입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니까 3 곱하기 하나, 둘, 2.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크기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어떤 순서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자, 그건 이거를 우리가 축만 바꿔보면 됩니다. 축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1번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 0번이 참 불편하네요. 이 아이패드가 안 돼가지고 0번이 이제는 2번 축이 되는 거고요. 2번 축이 이제는 0번 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0, 1, 2를 이렇게 뒤집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거를 싹 뒤집어서 아까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여기가 0번,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게 만들려면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0번 축, 그리고 여기가 1번 축, 여기가 제가 개수를 잘못 그렸죠?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하나만 그려야 되는데 다시 여기가 0번 축,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축,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맨 처음 나오는 요소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방향으로 있던 게 뭐죠? 13이죠? 그러니까 여기 13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5가 올 거고요. 그렇죠? 이 모양을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5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7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금 제가 원래 여기가 0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2번으로 바꾸고 0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 그럴 때 0,0,0에 뭐가 들어갈 거 생각해 보면은 0,0,0은 바로 여기일 거고 0,0, 지금 여기 13은 0,0,1이죠. 그러니까 0,0,1은 여기 0번째 1번째니까 13. 바로 여기가 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걸 해야 되니까 17 말고 23 같은 거 해볼까요? 자, 23은 3, 3,라고 하면 안 되죠? 2, 2,1이죠? 그러니까 0번 축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0번 축으로 두 번째, 1번 축으로 두 번째,
2번 축으로 첫 번째니까 여기 23 맞죠?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자면은 1, 012, 012, 1이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23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여기 23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가 동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가 이 3차원 이상을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트랜스포즈는 헷갈리지만 사실 리쉐입은 그렇게 헷갈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쉐입은 오히려 간단하죠. 왜냐하면 리쉐입은 말 그대로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양만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뭐 A의 리쉐입을 자 2, 3, 4니까 2, 3, 4 곱하면 24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볼까요? 6 곱하기 4 이런 거 해볼까요? 하면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양만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기기의 좀 오작동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은 제가 ND 어레이의 재형상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웬만큼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